요즘에 바이런 KT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 책을 한 권 한 권 계속 읽다가 요즘에는 금강경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금강경을 쉽게 풀어서 썼대. 근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쉽게 썼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명상적이야. 심오해.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안 나가. 빨리빨리 슈르륵 읽고 싶은데 좀 의미가 복잡하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좀 슝슝 나가진 않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같은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있는 거라 이 작가가 다른 책에서 한 내용이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면 뭔가 반갑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투영해서 보잖아. 요즘에 내가 되게 마음이 편안한 게 누구한테 별로 바라지 않아. 나한테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 누군가와 구두 약속으로 대충 흐릿하게 잡았더라도 우리 뭐 언제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를 생각했을 때는 난 지금 누구를 보고 그럴 상황은 아니야. 돈도 없고 그리고 내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 에너지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려서 나는 별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굳이 먼저 나서고 그러지 않는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고 내 솔직한 심정대로 나는 그렇게 행동해. 굳이 무례하게 할 필요도 없이 나대로 그냥 행동해. 뭐 필요하면 상대가 얘기하겠지. 이렇게 마음 가지니까 되게 자유로워.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옳기를 바라나요? 자유롭기를 바라나요? 이거거든? 난 지금 고객들을 계속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상 노답이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계속 나한테 요구하니까. 얼마 전에는 뭐 드라마를 많이 보셨는지 국과수를 불러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만 그럴까? 여기 일하는 직원인 우리들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할 때도 많잖아. 내 상사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럼에도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뒷담을 까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실상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책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질문이라고 해. 뭐 이런 4가지 질문, 나의 인생책이지만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꼭 4가지 질문이 아니라 그걸 좀 변형해서 왜? 라는 질문을 나 자신한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쌍놈이야, 쌍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라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질문에 왜라는 질문을 나 자신한테 하면 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쌩 깠어. 거기에 대해서 아 싸가지 없는 년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질문을 해봐. 왜? 저 사람은 왜 내 인사를 쌩 까면 안 돼? 왜? 왜 회사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 왜? 그냥 이 질문이 사람을 깨닫게 해. 알아차리게 해. 저 사람이 왜 내 인사를 쌩 까면 안 돼? 내 세계에서는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주는 게 맞아. 근데 저 사람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지? 못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 왜 무조건 나를 존중해야 돼? 무조건 나를 존중할 필요는 없어. 그거를 바로 깨닫게 돼.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회사가 움직여줄 필요도 없어.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건 미친 사람이야. 내가 미친 사람인 거야. 뭔가 나한테 뭐 그런 감정이 들었더라도 왜? 라는 질문을 하면 그 감정이 순식간에 해소가 된다? 서운한 감정?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겠지. 왜 서운하지? 내가 뭘 바라고 있어서 서운하지? 하고 저 사람을 한번 비난을 해봐. 진짜 걔 초딩같이 비난을 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비난을 해봐. 그러면 그 비난하는 곳에 자연스레 반발심이 들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왜라는 질문을 해봐. 왜 저 사람은 나를 꼭 존중해야 돼? 아니 존중할 필요는 없지. 저 사람이 존중하고 싶으면 존중하는 거고 존중하기 싫으면 안 하겠지.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 사람 얼굴을 되게 못 알아본단 말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뭐 판단할 수는 있지. 근데 판단을 했더라도 왜? 라는 질문에 그냥 내 스스로 답을 해보면 제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지. 내가 꼭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나는 무조건 언제까지 무조건 빚을 다 갚아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돼. 지금 내가 일하는 이런 감정노동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상으로 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에서 계속 아니요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라고 무조건 해주라고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진상으로 느껴. 아 진짜 진상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근데 나는 안 그런가? 그런 생각? 나도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뭐 진짜 이런 진상들처럼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고, 더 어릴 때로 돌아갔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도 많았지.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당한 게 많아서 그게 한이 됐었다? 학교에서 툭하면 맞고 그랬으니까. 어떤 애가 내가 집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엄마가 하도 때리니까 이렇게 그 같은 학교 친구들이 손만 이렇게 올려도 되게 무서워했어. 미안해 초등학교 때 되게 이랬단 말이야. 찐따지도 좀 쪽팔리긴 한데 그때 나주 살다가 광주로 오고 향수병도 되게 심했고 약간 광주 애들이 되게 무서웠어. 나주 애들처럼 그 순박한 그게 없었어 당시에 내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일진이라는 애들이 미안하면 500원 줘 약간 이렇게 돈 뜯기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일하고 돈 벌고 하다 보니까 가게 사장한테 받기도 하고 뭐 역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이게 계속 가슴에 쌓였었나 봐.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각성을 한 거야.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할 말을 다 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옳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또 여기로 간 거야. 그래서 할 말 다 했지. 지금 내가 후회되는 건 할 말을 아예 못해서 당하기만 했던 그때보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그때가 후회돼. 회사에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을 텐데 엄청 따지고 말도 안 된다면서 엄청 싸우고 약간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사실 되게 후회돼. 말을 다 해서 후회되는 게 많아. 저 말은 하지 말걸. 지금 내가 나를 찾고 나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뭐 분노든 어떤 감정이든 분노가 들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안아주는 법을 터득을 했어. 그 감정을 안아줘야 나를 안아줄 수 있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분노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분노를 느끼더라도 되게 빨리 지나가. 우울도 되게 빨리 지나가고 상대가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게 확 느껴져.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다 곱게 해서 들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은 자기 안에 낀 필터로 저렇게 듣고 있잖아.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전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네? 그러면 이 순간에 너랑은 대화를 안 하는 게 맞겠다 하고 그냥 대화 안 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내 필터로 누군가를 계속 안 좋게 보는 것도 상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더라. 내가 그 사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 증오와 혐오, 분노 이거를 누군가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감정은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냥 상대를 이해하는 게 낫더라고. 처음에는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분노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지. 근데 왜 나는 안 아파야 돼? 수민아, 너가 지금 아파서 우울하고 화가 나. 이 컨디션도 잘 안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창작에 100% 할 수가 없어서 우울해.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 여기에 물음표를 딱 던지는 거야. 근데 왜 네 인생은 항상 순항해야 된다고 여겨? 그게 100% 맞는 말이야? 라고 질문하면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어. 왜냐면 100% 맞는 말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무조건 순항해야 된다? 이건 미친 사람 말이잖아. 그러면 나는 100%는 아니지. 이렇게 하게 돼. 그럼 내 인생에는 당연히 굴곡이 있을 거고, 당연히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리라는 법은 없잖아. 왜? 이 물음표가 되게 많은 질문을 주더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억지로 감사를 해라, 이런 연병 엿 같은 생각 말고 그것도 많이 해봤거든. 그거 도움 안 돼. 내 감정을
썩은 내 감정을 덮어놓은 거잖아. 나는 사실 썩어 있다고 느끼는데 열심히 덮어봐. 그냥 썩은 거 덮어봤자 안에서 썩을 뿐이야. 언젠가는 골마서 그 썩은 내가 바깥까지 퍼지겠지. 그냥 그 썩은 거를 그냥 보고 그냥 안아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보고 내가 만져야 드러낼 수 있잖아. 그게 맞더라고. 그냥 나 지금 속이 썩어 있구나. 썩은 거를 좀 드러내야겠다. 근데 왜 썩었을까? 근데 왜 내가 한 번씩 굴곡이 있고 썩으면 안 되는 거야? 썩을 수도 있지. 음식도 썩고 낙엽도 썩는데 자연도 썩는데 계속 썩지 말라고. 나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이게 더 미친 거 아닌가? 자연도 다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매일매일 맑은 날이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 비도 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계속 오는데 그런 생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365일 아프지 않아야 돼. 내 허리는 멀쩡해야 돼. 나는 예민하지 않고 아주 둔감한 사람이어야 해. 약간 이런 거? 현실과 싸우면 고통스럽더라고 항상. 현실은 나는 사실 진짜 되게 예민한 사람이 맞아. 그리고 사람한테 기가 되게 많이 빨리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야.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건 창작이라는 거야. 그게 내 현실이야. 내가 여기에 계속 싸우고 아니 다른 사람처럼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바꾸려고 오질나게 연병을 하면은 현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괴롭더라고. 현실과 싸우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거 긍정적인 생각 뭐 끌어당김 이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 진짜 그게 실존했다면 너나 걔나 소나 다 부자 됐겠지.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 그 방법은 뭐 먹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방법은 먹히진 않았어. 운동선수도 어떤 사람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 집념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마음이 잘 맞고 내 성향이 잘 맞더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러면은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나 그 사람 죽일걸? 아주 잔인하게 죽일걸? 그래서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 나한테. 긍정적이어야 돼 뭐 이지랄 하는 것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연히 변하는 거를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미친 사람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거를 변하라고 하는 것도 미친 사람이잖아. 이 책에서 바이런 케이티가 몇 번 얘기했던 게 그 비유가 너무 좋더라고. 고양이한테 멍멍 짖으라고 해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라고 하면서 멍멍 짖으라고 하면서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몇십 년이 지나서 고양이한테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멍멍 짖어봐. 그럼 고양이는 야옹 이런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약간 이런 비유가 있어. 고양이는 계속 고양이랑 울겠지. 계속 분노하면서 개 CXX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하겠지. 그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 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야. 욕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욕하겠지.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이 생각으로 지으니까 요즘 되게 좋아. 내 컨디션도 되게 좋고 방향 자체가 나로 딱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 내가 누군가한테 너무 고마워서 베풀 수 있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자꾸 넘었어. 난 저 사람도 챙겨주고 싶고 이 사람도 챙겨주고 싶고 이러는데 한 명 챙겨주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챙겨주고 싶고 내 마음은 그래. 고마운 사람이 나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 조금 챙겨주면 저 사람도 챙겨주고 싶고 이 사람 챙겨주고 싶고 이래. 그러다가 1, 2, 3, 4, 5, 뭐 10명 있다 치봐. 난 10명한테 다 고마움을 느꼈어. 5명을 챙겨줬는데 이 5명을 챙겨줄 여력이 더 이상 없네? 예전엔 이거를 어떻게든 그 5명도 챙겨줬다? 근데 지금은 지금 5명 챙겨주고 여력이 없네? 어쩌겠어. 그냥 끝. 어떻게 내가 여력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선물도 주고 싶고 뭐 또 사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전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건 그건 상대방 몫이야.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뭐 나하고 연을 끊더라도 내가 해결할 건 아닌 것 같아. 내 여력은 나는 그걸 챙길 여력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짜 자유로워졌어. 내가 고마운 걸 느끼는 것도 사실, 내가 너한테 베푸고 싶은 것도 사실, 그리고 내가 베푸고 싶은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너가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는 생각 안 해. 내가 고마웠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을 때 나 이거 너 이거 좋아해? 초콜릿 먹을래? 했을 때 너가 먹고 싶다 해서 그래 베푸는 건 내 마음이잖아. 상대가 그걸 버리든 누군가한테 주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더 이상 내 할 바가 아니야. 내 마음을 위해서 베푼 거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포커스가 나로 향하니까 진짜 자유롭다.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것도, 상대가 서운해하든 말든 내가 지금 내 서운함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상대한테 그걸 바라지도 않아. 나한테 서운해하든 나를 원망하든 그거에 넌 날 원망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바라지 않아.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거 바라지도 않고, 나에 대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그건 네 문제야, 내 문제는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진짜 자유를 찾았어. 무조건 내가 옳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더 행동하지 않아. 자유롭기를 선택하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 자신한테 나름 좋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남한테도 나름 좋은 사람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내 입장이라 나는 모르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나 자신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무리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여유로워진 느낌? 무리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잖아? 그 사람 원망하게 돼. 무리했잖아 내가. 그리고 상대한테 바라게 되잖아.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널 도와줬는데 하면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일단 나 자신한테 제일 좋은 사람으로 하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내 마음은 아웃백이든 뭐든 정말 고급 뷔페를 데려가주고 싶지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초콜릿밖에 없다.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그냥 이걸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그 현실대로 그냥 맞춰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난 줄 수 있는 게 초콜릿밖에 없어. 좀 나눠줄게. 이 정도로도 쓸데없는 죄책감을 안 느껴 요즘에. 나 자신한테도 안 느끼고 상대한테도 별로 안 느끼고,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꼼꼼하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너무 길어졌다. 여기까지 컷!